저 백정 자식이 감히 양반 나리를 본다고? 한양 남촌 백정마을. 태어날 때부터 천한 신분을 짊어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운명, 다가올 재앙, 숨겨진 병까지. 너는 3일 안에 죽을 상이요. 아이의 말은 신기하게도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백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한양에는 가짜 술사들이 왕실을 속이며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천한 백정 소년이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한양 남촌에는 백정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백정은 조선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소와 돼지를 잡고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였기에 사람들은 백정을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양반은 물론이고 평민들조차 백정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석돌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돌이의 아버지는 백정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백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석돌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돌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석돌이가 7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소를 잡는 일을 도우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돌이는 이상한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무언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고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붉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석돌이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검은 기운은 죽음이었고 붉은 빛은 재앙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떡 장수가 찾아왔습니다. 석돌이는 그 떡 장수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떡 장수의 얼굴 전체가 시커먼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곧 죽을 것 같아요. 떡 장수는 석돌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백정 새끼가 감히 나한테 죽으라고? 떡 장수는 석돌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석돌이는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백정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려? 떡 장수는 화를 내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였습니다. 떡 장수가 길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백정 자식이 떡 장수한테 죽는다고 했었는데 설마 그게 맞아떨어졌다고? 석돌이의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석돌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저 자식은 귀신이 씌었어. 백정 주제에 무슨 재주를 부린다고. 석돌이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버지마저도 석돌이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석돌아, 내가 정말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느냐? 석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람들 얼굴에 무언가가 보여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백정 주제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석돌이는 그날부터 자신의 능력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석돌이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진 운명이 계속 보였습니다. 석돌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큰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했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석돌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같은 무늬가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점들이 이마와 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석돌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물물이 병든 거예요.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다 아파요. 하지만 아무도 석돌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정 새끼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우물물이 뭐가 문제야? 우리가 평생 마시던 물인데. 석돌이는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만이라도 설득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우물물을 마시면 안 돼요. 병이 물에 있어요. 아버지는 석돌이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알았다. 우리는 개울물을 길어다 먹자. 석돌이와 아버지는 마을 우물물 대신 개울물을 길어다 마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쓰러졌지만 석돌이와 아버지만은 멀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백정 부자는 왜 멀쩡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한 노인이 석돌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석돌아, 내가 뭘 아는 게 있느냐? 석돌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물물을 마시면 안 돼요. 우물물에 병이 있어요. 노인은 석돌이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네,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 얼굴에 모두 같은 무늬가 보여요.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우물물을 마시지 마시오. 개울물을 길어다 마시시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노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며칠 뒤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 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들이 우물을 조사했더니 우물 안에 죽은 쥐가 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석돌이가 한 말이 맞았어. 저 아이가 정말 무언가를 보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석돌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백정 주제에 무슨 재주가 있다고. 우연히 맞은 것뿐이야. 석돌이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석돌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석돌이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에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제1의 관상가 혜진대사가 왕실의 술사로 임명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혜진대사는 왕세자의 관상을 보고 앞날을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왕은 혜진대사를 깊이 신뢰했고 중요한 일들을 혜진대사와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석돌이는 어느 날 우연히 혜진대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혜진대사가 행차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석돌이는 혜진대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혜진대사의 얼굴에는 거짓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혜진대사의 입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가짜였습니다. 진짜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석돌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혜진대사라는 사람은 가짜예요. 아버지는 석돌이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석돌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혜진대사는 왕실의 술사다. 하지만 아버지, 저 사람 얼굴에 거짓이 가득해요. 아버지는 석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석돌아, 내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백정이다. 백정이 감히 왕실 술사를 가짜라고 하면 목이 달아날 것이다. 석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석돌이가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 장터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양반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의원을 불렀지만 양반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석돌이도 구경하러 갔습니다.
석돌이는 쓰러진 양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양반의 얼굴에는 붉은 점들이 가슴 쪽을 향해 모여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에 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석돌이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양반은 심장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석돌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백정 새끼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백정 주제에 감히 양반을 진찰한다고? 의원이 석돌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석돌이는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 양반 얼굴을 보니 심장 쪽에 병이 있어요. 빨리 침을 놓지 않으면 위험해요. 의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백정 주제의 의술을 논하다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지만 쓰러진 양반의 아들이 석돌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 병을 아느냐? 석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사람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어요. 양반의 아들은 석돌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해보겠다. 의원, 심장 쪽에 침을 놓아보시오. 의원은 마지못해 침을 꺼내 쓰러진 양반의 가슴 쪽 혈자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잠시 후 양반이 눈을 떴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 게냐?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아났다. 백정 아이가 한 말이 맞았어. 양반의 아들이 석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석돌이라고 합니다. 석돌아,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살렸다. 고맙다. 양반의 아들은 석돌이에게 은자 몇 냥을 건넸습니다. 석돌이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큰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백정 주제에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런 천한 놈이 무슨 재주가 있겠어. 석돌이는 슬펐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지만 신분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날 밤 석돌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백정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돌아,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하지만 너는 특별한 아이다. 언젠가 내 능력을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석돌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석돌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석돌이는 장터에서 한 노파를 보았습니다. 노파의 얼굴에는 푸른 기운이 간 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노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간이 안 좋으세요. 술을 드시면 안 돼요. 노파는 석돌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저는 사람 얼굴을 보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어요. 노파는 석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냐? 나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았단다. 석돌이는 노파에게 간에 좋은 약초를 알려주었습니다. 노파는 석돌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고맙다, 아가. 내 이름이 뭐냐? 석돌이라고 합니다. 석돌아, 너는 착한 아이구나. 석돌이는 그날부터 몰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장터에서 병든 사람을 보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마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석돌이를 무시했습니다. 백정 주제에 무슨 주책이냐? 석돌이는 상처받았지만 계속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석돌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에는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계진 대사와 그의 무리들이 왕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석돌이는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백정의 아들인 자신이 어떻게 왕실에 들어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석돌이는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돌이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세자 이공이 미복 차림으로 한양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백성들의 실상을 직접 보고 싶어 몰래 궁을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왕세자는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총명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지만 요즘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으며 어지러움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계진 대사는 왕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귀신이 붙은 것이옵니다. 큰 굿을 올려야 하옵니다. 왕세자는 반신반의했지만 계진 대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굿을 올려도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는 답답한 마음에 궁을 빠져나와 한양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왕세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호위 무사가 황급히 왕세자를 부축했습니다. 저하, 괜찮으십니까? 왕세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잠시 쉬어가자. 왕세자 일행은 근처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석돌이는 그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소가죽을 팔러 온 것이었습니다. 석돌이는 주막 앞을 지나가다가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기품이 남달랐습니다. 석돌이는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죽음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검은 기운이 가슴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청년은 곧 죽을 것이었습니다. 석돌이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백정이었고 저 청년은 분명 신분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돌이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석돌이는 용기를 내어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년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호위 무사가 석돌이를 막아섰습니다. 너는 누구냐? 물러서거라. 석돌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저 나으리께서 위험합니다. 왕세자가 석돌이를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석돌이는 왕세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으리는 지금 죽을 상이십니다.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호위 무사가 칼을 빼려 했지만 왕세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내 말을 좀 더 들어보자.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석돌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나으리 얼굴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왕세자는 석돌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내 신분이 무엇이냐? 석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백정의 아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백정놈이 어디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런 천한 놈의 말을 듣다니. 하지만 왕세자는 석돌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는 어릴 적부터 백성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다. 내 말을 믿어보겠다. 내가 어떻게 죽는다는 것이냐? 석돌이는 왕세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나으리는 심장에 큰 병이 있으십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왕세자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가슴 통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백정 소년이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나으리 얼굴의 검은 기운이 심장 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뜻합니다. 왕세자는 석돌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맑고 진실된 눈이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석돌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독을 드셨습니다. 왕세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독이라고? 네, 천천히 몸을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누군가 나으리께 독을 먹이고 있습니다. 호위 무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감히 저하를 모함하는 것이냐? 왕세자는 호위 무사를 제지했습니다. 잠깐 이 아이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석돌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으리, 요즘 특별히 드시는 음식이나 약이 있으십니까? 왕세자는 생각했습니다. 혜진 대사가 주는 약을 먹고 있다. 석돌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약입니다. 그 약에 독이 섞여 있습니다. 왕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 대사가 나에게 독을 먹인다고? 그럴 리가 없다. 석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혜진 대사는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관상을 볼 줄 모릅니다. 왕세자는 석돌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 대사는 아버지 왕이 깊이 신뢰하는 술사였습니다. 만약 혜진 대사가 가짜라면 그동안 왕실에서 내린 결정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석돌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나으리를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혜진 대사가 가짜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세자는 석돌이를 보았습니다. 이 어린 백정 소년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왕세자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소년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너를 믿어보겠다. 하지만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목숨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석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왕세자는 호위 무사에게 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라. 하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호위 무사는 당황했습니다. 저하, 백정놈을 궁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 내 명을 따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석돌이는 왕세자를 따라 궁으로 향했습니다. 석돌이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석돌이는 궁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궁의 정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왕세자는 석돌이를 후문으로 몰래 들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마라. 석돌이는 왕세자의 처소로 안내되었습니다. 화려한 방이었지만 석돌이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왕세자를 치료해야 했습니다. 나으리, 우선 혜진 대사가 주는 약을 끊으셔야 합니다. 왕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 다음은? 석돌이는 왕세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나으리, 심장 쪽 혈자리에 침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독 약초를 달여 드셔야 합니다. 내가 침을 놓을 수 있느냐? 석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침을 놓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혈자리에 침을 놓아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왕세자는 신하를 불렀습니다. 내의원에서 침을 잘 놓는 어이를 데려오라. 하지만 혜진 대사에게는 알리지 마라. 잠시 후 한 늙은 어이가 왕세자의 처소로 왔습니다. 어이는 석돌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하, 이 백정아이는 무엇입니까? 왕세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병을 치료할 것이다. 어이는 이 아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어이는 당황했지만 왕세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석돌이는 왕세자의 가슴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혈자리에 침을 놓으십시오. 어이는 석돌이가 가리킨 곳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거골혈이라는 곳인데 심장병에 효험이 있는 곳이다. 이 아이가 어찌 이것을 아는가? 어이는 신기한 표정으로 침을 꺼냈습니다. 왕세자의 가슴 혈자리에 조심스럽게 침을 놓았습니다. 잠시 후 왕세자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숨이 편해지고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오, 이게 무슨 일인가? 몸이 한결 편해졌다. 어이도 놀라워했습니다. 저하,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석돌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해독 약초를 다려 드셔야 합니다. 석돌이는 필요한 약초 목록을 말했습니다. 어이는 급히 약방으로 가서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석돌이의 지시대로 약을 다렸습니다. 왕세자는 그 약을 마셨습니다. 쓰디 쓴 약이었지만 왕세자는 끝까지 마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왕세자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가슴 통증이 사라졌고 어지러움도 없어졌습니다. 석돌이는 매일 왕세자의 얼굴을 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왕세자 얼굴의 검은 기운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석돌이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석돌아, 내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내의원의 어이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내가 고쳤다. 석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보이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왕세자는 석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돌아, 너는 특별한 아이다.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능력까지 천한 것은 아니다. 석돌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왕세자는 석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석돌아, 이제 혜진 대사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내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석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으리. 혜진 대사는 조선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를 막아야 합니다. 왕세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혜진 대사가 이미 왕세자의 움직임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혜진 대사가 왕세자를 찾아왔습니다. 저하, 요즘 어찌 소신을 찾지 않으십니까? 약은 제대로 드시고 계십니까? 왕세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몸이 좋아져서 약을 끊었소. 혜진 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을 끊으시면 병이 다시 도질 것입니다. 괜찮소. 이미 다 나았소. 혜진 대사는 왕세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로 왕세자의 안색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혜진 대사는 의아했습니다. 분명 천천히 독을 먹여 왕세자를 죽일 계획이었는데 왕세자가 갑자기 나았습니다. 저하, 혹시 다른 의원에게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왕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쉬었더니 나았소. 혜진 대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혜진 대사가 돌아간 후 석돌이가 나타났습니다. 나으리, 혜진 대사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왕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았다. 서둘러야겠다. 왕세자는 아버지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아뢰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혜진 대사에 관한 일입니다. 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혜진 대사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냐? 왕세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바마마, 혜진 대사는 가짜입니다. 그는 진짜 관상을 볼 줄 모릅니다. 왕이 노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혜진 대사는 과인이 깊이 신뢰하는 술사이다. 아바마마, 소자에게 증거가 있사옵니다. 왕세자는 석돌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석돌이가 떨리는 걸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왕은 석돌이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천한 백정놈이 감히 과인 앞에 나타나다니.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이 아이가 소자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진짜 관상을 볼 줄 아는 자입니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정놈이 관상을? 하지만 혜진 대사와 그의 무리는 이미 왕세자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세자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와 왕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편 혜진 대사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 신복들을 모았습니다. 왕세자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 한 신복이 물었습니다. 대사님, 어찌하시겠습니까? 혜진 대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왕세자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계획이 성공한다. 혜진 대사와 그의 무리는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를 독살하고 어린 둘째 왕자를 왕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누군가 왕세자를 치료했다. 그 자를 찾아내라. 신복들이 궁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가 왕세자의 처소에 드나든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백정놈이라고? 재미있군. 백정놈 하나쯤이야 없애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 혜진 대사는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석돌이는 왕세자의 처소에서 나와 후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자객이었습니다. 죽어라. 자객이 칼을 들고 석돌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석돌이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호위 무사가 나타나 자객을 막아섰습니다. 감히 궁 안에서 칼을 빼들다니. 호위 무사와 자객이 싸웠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을 울렸습니다. 석돌이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호위 무사가 자객의 칼을 쳐내고 자객을 제압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누가 보냈느냐? 자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호위 무사가 자객을 끌고 왕세자에게 갔습니다. 왕세자는 자객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감히 궁 안에서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내 놈은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자객은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석돌이가 자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객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충성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자객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을 보낸 자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석돌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에게는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소. 나는 어쩔 수 없었소.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인질로 잡았느냐? 자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캐진 대사입니다. 캐진 대사가 저를 시켰습니다. 왕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캐진 대사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캐진 대사는 저하를 독살하려 했고 실패하자 자객을 보냈습니다. 왕세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캐진 대사, 내 놈이 감히. 왕세자는 즉시 금군을 불렀습니다. 캐진 대사를 잡아오너라. 금군들이 해진 대사의 거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캐진 대사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금군 장수가 보고했습니다. 저하, 캐진 대사가 이미 도망갔습니다. 왕세자는 분노했습니다. 한양 성문을 모두 봉쇄하라. 캐진 대사를 반드시 잡아들여라. 캐진 대사는 미리 준비해둔 비밀 통로로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신복들도 함께 도망쳤습니다. 캐진 대사는 한양 외곽의 비밀 아지트에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신복이 물었습니다. 캐진 대사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왕세자가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때 왕세자를 죽이면 된다. 캐진 대사는 이미 여러 명의 자객을 고용해 두었습니다. 왕세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해진 대사를 잡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는 직접 해진 대사를 잡으러 가겠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저하, 위험합니다. 해진 대사는 자객들을 대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세자는 고집했습니다. 나는 가야 한다. 해진 대사의 죄를 직접 밝혀야 한다. 석돌이가 왕세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왕세자는 석돌이를 보았습니다. 석돌아, 너는 위험하다. 여기 남아 있어라. 석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를 도와야 합니다. 제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왕세자는 석돌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다. 함께 가자. 왕세자와 석돌이 그리고 금군들은 한양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캐진 대사의 아지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석돌이는 길을 가며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캐진 대사의 신복으로 보이는 자들의 얼굴에는 거짓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나으리,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에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석돌이의 말을 따라 왕세자 일행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해진 대사의 아지트를 찾아냈습니다. 낡은 폐가였습니다. 왕세자가 금군들에게 명했습니다. 포위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금군들이 폐가를 포위했습니다. 캐진 대사가 폐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자객들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왕세자 저하, 오셨군요. 캐진 대사는 비웃었습니다. 캐진 대사,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마. 왕세자가 소리쳤습니다. 죄라니 무슨 죄 말입니까? 저는 왕실을 위해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거짓말. 너는 나를 독살하려 했고 영모를 꾸몄다. 캐진 대사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과연 알아냈군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여기서 저하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혜진 대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객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금군들과 자객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석돌이는 왕세자 곁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자객들의 움직임을 보며 위험을 미리 알렸습니다. 나으리 왼쪽에서 자객이 옵니다. 왕세자는 석돌이의 말을 듣고 칼을 막았습니다. 나으리 뒤에서도 옵니다. 호위 무사가 뒤에서 오는 자객을 막아냈습니다. 석돌이의 능력 덕분에 왕세자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금군들의 수가 많았고 훈련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하나 둘 쓰러졌습니다. 혜진 대사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가 직접 혜진 대사를 막아섰습니다. 내 놈은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혜진 대사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왕세자, 당신이 내 길을 막는다면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혜진 대사가 왕세자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왕세자도 칼을 빼들고 막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대사는 무술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왕세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는 혜진 대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혜진 대사의 다음 공격이 어디로 향할지 보였습니다. 나으리 혜진 대사가 오른쪽으로 칼을 휘두를 것입니다. 왕세자는 석돌이의 말을 듣고 미리 왼쪽으로 피했습니다. 혜진 대사의 칼이 빗나갔습니다. 왕세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혜진 대사의 칼을 쳐냈습니다. 혜진 대사의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금군들이 혜진 대사를 붙잡았습니다. 놔라, 놔라. 혜진 대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왕세자는 혜진 대사를 노려보았습니다. 혜진 대사, 내 놈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주마. 혜진 대사와 그의 무리는 모두 자표궁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은 대전에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혜진 대사를 신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혜진 대사, 내 놈이 정말 왕세자를 독살하려 했느냐? 혜진 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왕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과인을 속이고 왕세자를 해치려 했느냐? 저는 조선을 위해서였습니다. 왕세자는 백성을 너무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나라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왕세자가 나섰습니다. 아바마마, 혜진 대사는 거짓 술사입니다. 그는 진짜 관상을 볼 줄 모릅니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왕세자는 석돌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관상을 볼 줄 압니다. 이 아이와 혜진 대사를 시험해 보십시오. 왕은 석돌이를 보았습니다. 백정놈이 관상을? 하지만 왕세자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였습니다. 왕은 결심했습니다. 좋다.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왕은 신하 한 명을 불러 세웠습니다. 혜진 대사, 저 신하의 운명을 말해보라. 혜진 대사는 신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진 대사는 당황하며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저 신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상입니다. 왕이 석돌이를 보았습니다. 내 차례다. 저 신하를 보고 말해보라. 석돌이는 신하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신하의 얼굴에는 검은 기운이 간 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전하, 저 신하는 간에 병이 있습니다. 술을 끊지 않으면
1년 안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신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느냐? 나는 요즘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안 좋다고 의원에게 들었다. 왕은 놀랐습니다. 석돌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왕은 다른 신하도 불러 세웠습니다. 계진 대사, 이번에는 저 신하를 보라. 계진 대사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신하는 장수할 상입니다. 석돌이가 말했습니다. 전하, 저 신하는 얼마 전에 큰 재물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 그것을? 왕이 물었습니다. 사실이냐? 신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신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왕은 경악했습니다. 석돌이의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왕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짜는 석돌이였고 혜진 대사는 가짜였습니다. 혜진 대사, 내 놈은 거짓 술사였구나. 내 놈이 과인을 속였다. 혜진 대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혜진 대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너와 내 무리는 모두 역적이다. 사형에 처하겠다. 혜진 대사와 그의 무리는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조선은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왕세자는 석돌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고 혜진 대사의 역모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돌이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진 대사의 처형이 끝난 후 왕은 석돌이를 불렀습니다. 석돌아, 내가 과인과 왕세자를 구했다. 큰 상을 내리겠다. 석돌이는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왕은 석돌이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석돌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평생 백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을 바꿔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왕은 석돌이의 효심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좋다. 내 아버지의 백정 신분을 면제하겠다. 그리고 너에게도 관직을 내리겠다. 석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 소인 같은 천한 백성이 어찌 관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했습니다.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능력까지 천한 것은 아니다. 너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내 재주로 나라를 위해 일하거라. 왕은 석돌이를 관상감으로 임명했습니다. 관상감은 왕실의 관상과 기륭을 살피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석돌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관직을 받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석돌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돌아, 정말이냐? 내가 관직을 받았다는 것이? 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백정 신분도 면제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석돌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석돌아.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일어섰구나. 하지만 석돌이의 임명 소식에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전하, 백정 출신을 관직에 앉힌다는 것은 조선의 법도에 어긋납니다. 백정은 천한 신분입니다. 그런 자가 어찌 양반들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도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석돌이는 그 능력으로 나라를 구했다.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것이 진정한 법도이다. 신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석돌이는 관상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관리들이 석돌이를 무시했습니다. 저 백정놈이 감히 우리와 같은 곳에서 일한다니. 눈만 마주치지 말자. 더럽다. 석돌이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대신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요즘 흉년이 들까 걱정입니다. 올해 농사는 어떨지 석돌이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은 석돌이를 불렀습니다. 석돌아, 올해 농사는 어떻겠느냐? 석돌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농사를 예측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석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석돌이는 왕세자와 함께 한양 근처 마을로 향했습니다. 농부들을 만나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농부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망칠까 걱정입니다. 석돌이는 농부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농부들의 얼굴에는 푸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하,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어찌 그것을 아느냐? 농부들의 얼굴에 물의 기운이 보입니다. 이것은 곧 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과연 사흘 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해소되었고 농사는 잘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기뻐했고 왕은 석돌이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석돌아, 내 능력은 정말 신기하구나. 이 소식이 퍼지자 석돌이를 무시하던 관리들도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 관상감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더군. 백정 출신이라고 무시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여전히 석돌이를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윤대감이었습니다. 윤대감은 혜진 대사의 친구였고 석돌이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 백정놈 때문에 혜진 대사가 죽었어. 반드시 복수하겠다. 윤대감은 석돌이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왕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왕은 석돌이를 불렀습니다. 석돌아, 과인의 몸이 좋지 않다. 어찌 된 것이냐? 석돌이는 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지만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과로하셨습니다. 충분히 쉬시면 나아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윤대감이 끼어들었습니다. 전하, 석돌이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전하의 병은 심각합니다. 다른 의원을 불러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왕은 의아했습니다. 석돌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는데 윤대감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전하, 만약 석돌이의 진단이 틀렸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전하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왕은 고민했습니다. 결국 다른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왕을 진찰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큰 병이 없으십니다. 그저 피로하실 뿐입니다. 의원의 진단은 석돌이의 말과 같았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은 윤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윤대감, 그대는 왜 석돌이를 의심했느냐? 윤대감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그저 전하의 건강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왕은 윤대감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윤대감, 혹시 혜진 대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냐? 윤대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왕은 윤대감을 문책했습니다. 윤대감, 그대는 석돌이를 모함하려 했다. 이는 큰 잘못이다. 관직을 삭탈하겠다. 윤대감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왕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석돌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돌이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석돌이는 더욱 조심하며 일했습니다. 한편 왕세자는 석돌이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석돌아, 나는 혼인을 해야 한다. 왕실에서 여러 명의 처녀를 간택하려 하는데 내가 그들의 관상을 보아주었으면 한다. 석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며칠 후 왕실에서 간택이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처녀들이 궁에 모였습니다. 모두 양반가의 딸들이었습니다. 석돌이는 처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처녀는 얼굴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어떤 처녀는 겸손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석돌이는 한 처녀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처녀의 얼굴에는 온화함과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저 처녀입니다. 석돌이가 왕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왕세자는 석돌이가 가리킨 처녀를 보았습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저 처녀를 선택했느냐? 석돌이가 대답했습니다. 저 처녀는 마음이 착하고 지혜로우며 왕세자빈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세자는 석돌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처녀를 왕세자빈으로 간택했습니다. 과연 왕세자빈은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왕세자를 잘 보필했고 백성들에게도 자비로웠습니다. 왕실 사람들은 모두 왕세자빈을 칭찬했습니다. 석돌이 관상감이 잘 골랐구나. 석돌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석돌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석돌이는 한양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옛날 자신이 살던 백정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석돌이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석돌이다. 석돌이가 관복을 입고 왔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석돌이는 마을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노인이 석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석돌아, 내 덕분에 우리 백정들도 이제 조금은 나아졌단다. 사람들이 우리를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아. 석돌이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다른 백정들에게도 희망을 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앞으로도 백정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석돌이는 왕에게 건의했습니다. 전하, 백정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왕은 석돌이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내 말이 옳다. 신분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를 통해 배웠다. 왕은 백정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백정들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정들은 기뻐했습니다. 석돌이 덕분이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어. 석돌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돌이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백성들 곁에서 그들의 아픔을 보고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왕세자는 석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석돌아,
너는 진정한 충신이다. 내 덕분에 나도 많은 것을 배웠다. 석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께 받은 은혜를 갚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조선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돌이는 22살이 되었습니다. 관상감으로 일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석돌이의 명성은 조선 팔도에 퍼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석돌이를 백정관상가라고 불렀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변방에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왜구들이 조선을 침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온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신하들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군사를 보내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아니옵니다. 방어를 굳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왕은 석돌이를 불렀습니다. 석돌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석돌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군사 전략을 아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 무언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석돌이는 생각했습니다. 전하, 왜구의 장수를 만나볼 수 있다면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사신으로 위장하여 외국으로 가보아라. 석돌이는 왕세자 그리고 몇 명의 호위 무사와 함께 배를 타고 외국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외국에 도착한 석돌이 일행은 외국의 장수를 만났습니다. 장수의 이름은 사토 다케시였습니다. 조선에서 온 사신이라고? 사토 다케시는 오만한 태도로 석돌이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석돌이는 사토 다케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토 다케시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었습니다. 석돌이는 사토 다케시가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돌이는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사토 다케시의 얼굴에는 죽음의 기운도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말했습니다. 장군, 조선을 침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토 다케시는 비웃었습니다. 조선 놈이 감히 나에게 충고를 하다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석돌이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군의 얼굴을 보니 장군은 조선을 침략하면 죽을 것입니다. 사토 다케시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하지만 석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군, 전쟁은 장군에게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장군의 가족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사토 다케시는 석돌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토 다케시는 흔들렸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죽는다고. 그렇습니다. 조선과의 전쟁은 장군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사토 다케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석돌이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장군, 전쟁 대신 무역을 하십시오. 조선과 외국이 서로 도우면 두 나라 모두 부유해질 것입니다. 사토 다케시는 석돌이의 말에 점점 설득당했습니다. 결국 사토 다케시는 조선 침략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무역 협정을 맺기로 했습니다. 석돌이 일행은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석돌이의 공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석돌아, 내가 전쟁을 막았구나.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했다. 석돌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보이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왕은 석돌이에게 더 높은 관직을 내렸습니다. 석돌이는 이제 정삼품 당상관이 되었습니다. 백정 출신이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돌이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보수적인 양반들이 모여 석돌이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백정놈이 당상관이 되다니 이는 조선의 수치다. 반드시 저 놈을 제거해야 한다. 그들은 석돌이를 모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한 양반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석돌이가 왕실의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석돌이가 그럴 리 없다. 전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양반은 거짓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석돌이가 외국에 편지를 보낸 것처럼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석돌이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가 있으니 조사는 해야 했습니다. 석돌이는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석돌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결백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왕세자가 석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석돌아, 내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석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 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내겠다. 왕세자는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거짓 문서를 자세히 조사했고 위조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상소를 올린 양반들을 추궁하자 그들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석돌이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충신을 모함하다니. 모함한 양반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석돌이는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왕은 석돌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석돌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석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나라를 위해 조사하신 것뿐입니다. 잘못은 저를 모함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왕은 석돌이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습니다. 석돌아, 너는 진정한 충신이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석돌이는 30살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아내는 평범한 양민 출신이었지만 석돌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석돌이는 여전히 관상감으로 일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왕은 석돌이를 불렀습니다. 석돌아, 과인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느냐? 석돌이는 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수명이 다해가는 기운이 보였습니다. 석돌이는 슬펐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한 달 정도 남으셨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과인도 그렇게 느꼈다. 왕은 석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돌아, 과인이 죽으면 왕세자를 잘 보필해다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인은 너를 만나 행운이었다. 내 덕분에 조선이 많은 위기를 넘겼다. 전하, 그것은 전하의 현명하심 덕분입니다. 한 달 후, 왕은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세자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새 왕은 석돌이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석돌아, 나와 함께 조선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자.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석돌이는 새 왕과 함께 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백정들의 처우를 더욱 개선했고
능력 있는 평민들도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선은 점점 더 공정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석도리의 명성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백성들은 석도리를 조선을 구한 관상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석도리는 옛날 자신이 살던 백정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들이 깨끗해졌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한 노인이 석도리를 알아봤습니다. 석도리 아니냐? 우리 마을의 자랑. 할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노인은 석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백정들도 이제 사람 대접을 받는단다. 고맙다, 석도라. 석도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석도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석도리는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도리는 마을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분을 넘어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석도리는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백성들을 위해, 조선을 위해 일하겠다고.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석도리는 늙어갔지만 그의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석도리는 백성들을 돕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석도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선 팔도의 백성들이 애도했습니다. 왕은 석도리에게 충신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석도리의 이야기는 후세에 길이 전해졌습니다. 백정의 아들에서 조선을 구한 관상가가 된 석도리. 그는 신분을 넘어 능력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능력에서 나온다고. 석도리는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특별한 능력과 선한 마음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을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처지를 탓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믿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이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이 미래를 만듭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